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한 10여 년 만에 서대문교회에 방문한 것 같네요. 자유통일 혹은 북한 해방, 선봉대 여러 가지 전사적인 말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만큼의 인식을 갖는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거기까지 가 있다는 거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할 때부터 미해방지구인 북한 2500만의 우리 민족의 자유를 구속하고 문명을 파괴하고 민족을 유린하는 그 체제에 맞서서 2500만의 우리 민족에게도 자유가 주어지고 문명이 주어지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번영이 주어지는 일을 하도록 탄생부터 건국부터 주어져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여태 70년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자유해방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중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문제 내지는 중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폭을 동아시아 혹은 중국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넓혀서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말이 너무 험악한 말들이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인들한테 또 우리 언론에 정확하게 의미가 부여돼서 알려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뒤로 가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작년 4월 7일 트럼프 당선 이후 첫 회담이고 또 시진핑의 새로운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인데 당시 한반도 문제, 핵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무역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당시 그 양대 정상 간의 최대 현안 문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여기에 그 논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얘기됐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시진핑이 한반도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중국의 일부였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많은 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그 얘기는 한반도 문제는 중국한테 맡겨달라 라는 얘기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인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떠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가는 문제하고 연결된 문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상당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밖으로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한반도는 코리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한국 언론에서 여기에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나 이 문제가 논의됐지 한국에서는 그냥 해프닝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2016년 3월 8일 지금은 국무위원이 돼 있고 당시에도 우리로 얘기하면 외교부장인 왕이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주목을 의도적으로 한국 언론이 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과 한반도는 산과 물이 산수가 맞닿는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관한 한 중국은 그 어떤 손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수가 맞닿는 곳이다. 산수가 맞닿으니까, 국경을 마주하니까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라는 거예요? 주권을 유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의사 혹은 패권이 관철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산수가 맞닿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것도 주권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산수가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안보상의 불이익은 좌시하지 않겠다. 산수가 맞닿는 곳이다라는 것과 손해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건 매우 중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좌시불이입니다. 이 좌시불이는 한국 문제에 관한 한 매우 반복돼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망치안입니다. 하나는 순망치안이고 다른 하나는 좌시불이입니다.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입술 순자죠. 입술이 무너지면, 차면 혹은 입술이 잘못되면은 이가 시리다라는 내용이죠. 대한민국이 중국의 입술입니까? 어떻게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한테 순망치안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입술로 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문제에 불편하게 혹은 잘못되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이가 실이되는 얘기인데, 산수가 맞닿는 관계다, 순망치안의 관계다, 나아가서 그 어떤 문제에 관한 한 좌시불이하지 않겠다, 앉아서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명백한 반복되는 한반도 문제와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첫 방문했을 때입니다. 외국에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거기다 대고 그 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은, 한국은 냉전 시대의 유물인 군사동맹을 폐기해야 된다. 주권의 부정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방문 중에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70년간 한반도에서 유지되어 온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한미동맹을 폐기하라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미동맹 폐기, 좌시불이, 순망치안, 산수의 관계,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중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입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을 때는 그 시각을, 그 이해를, 그 사고를 관철하지 않는 거고,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관철하는 거고, 그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대한국관, 대한반도관,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 시각이 바뀌어본 바가 없고, 하고 하지 못하고의 차이는 단지
관철시킬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중국 문제를 보게 될 때는 이 국가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치입니다. 가치. 이 특정 체제와 국가를 판단할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보편 가치죠. 무슨 가치, 무슨 기준으로 이 문제를 볼 거냐, 혹은 북한 문제를 볼 거냐, 혹은 한반도 문제를 볼 거냐, 다 이거를 보는 기준은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리버티.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보고,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보고, 혹은 뭐 세계 문제를 보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가치 때문에 세계와 한반도 문제를, 북한을,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문제를 볼 때 이 가치와 관련해서 커다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 자유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자유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선택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선택이.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교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냐. 중국에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 최근에 중국이 카톨릭 신부를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임명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바티칸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자신들이 임명해온 추기경 주교자 제도를 가지고 그대로 공산당이 임명하는 카톨릭 제도라면은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바티칸과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4,500개 정도의 교회에 십자가와 간판을 내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선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냐? 정당을 선택할 수 있냐? 중국에서 정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살만하다, 경제성장이 됐다, 꽤 큰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왜 정당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까? 중국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선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당 선택도 없고 종교에 대한 선택도 없고 지도자에 대한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외를 가고 마음대로 자기가 상하이에 가서 살고 베이징에 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는 한 나라를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독재국가, 폐쇄국가 혹은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독재자들은, 권력기관들은 종교의 숭배 대상을 중단시키고 그 숭배를 자신에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집에 가면은 초상화를,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걸어놓고 배지를 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에 대한 우상화도 마찬가지고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 숭배의 한 방법으로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종교는 그거는 탄압을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체제가 건전하냐, 자유스럽냐, 선진화되어 있느냐의 중요한 기준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느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다는 얘기는 독재 권력이 종교를 대체해서 자기를 숭배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폐쇄적 국가와 독재 세력들은 종교를 탄압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 대신 나를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정당 선택의 자유, 지도자 선택의 자유, 모든 문제들을 자유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라면은 재산권 혹은 소유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동한 결과를 땀 흘리고 힘들고 투자하고 피 흘리고 잠 안 자고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노동하고 자기가 땀 흘린 결과가 내 거가 되느냐 내 거가 되지 않느냐는 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커다란 차이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재산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계급, 귀족 계급과 농노, 노비, 상민, 여자, 일꾼, 자기가 노동한 결과를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노동한 결과를 자기 것으로 보장하는 역사가 발전돼 왔고, 자기 재산이 자기 거가 되는 나라가 번영하고 창조력이 생기고 투자도 하고 공장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보장되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세시대에 지금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재산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노동한 결과를 뺏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자유로우면 뭐합니까? 내 노동의 결과가 내게 아니라면은 나는 거의 3분의 2, 4분의 3 내 자유는 유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체제가 싫으면 딴 체제로 이민을 가든지 떠나갈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운용을 해가지고 딴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배급을 받는다든지 내 재산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체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허약한 체제고 인권이 유린되고 또 다른 창조적인 사회로 갈 수 없는 영역에 도달하는, 상당 부분에서 재산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세계의 각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재산권과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중국 문제를 본다면 중국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다, 사상의 자유다, 학문의 자유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시진핑한테 욕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주관적인 자기 판단을, 양심에 따른 자기 판단을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시진핑을 욕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시진핑을 비판해도 그 사람이 입국돼 좌절됩니다. 하물며. 이것이 바로 이 가치적인 입장, 자유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중국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한반도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다. 한미동맹은 해체돼야 된다. 한반도는 산수가 중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안보상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문제를 보는 견해를 보는 것이고, 이 문제는 그 중국이 어떤 가치적 수준에 있는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